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대학교 소프트웨어교육센터 노대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조건문 배운 거에 이어서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반복문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선생님, 저는 반복문 이제 처음 배우는데요 하는 학생들은 반복문을 어디서 봤을까요? 바로 우리 마이크로비트 메이크 코드 화면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시작하면 실행 버튼과 오른쪽에 있는 무한 반복 실행 블록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반복문은 우리 처음에 무한 반복 실행을 통해서 반복문의 기초 개념을 배웠습니다. 이 반복문의 개념은 우리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던 신호등의 개념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조건문에서 신호등은 빨간불이면 지나가지 말고 초록불이면 지나가세요. 이렇게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참이면 어떤 행동을 하고 거짓이면 또 다른 행동을 하게 하는 순서도를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했었죠. 이번에는 그 조건이 아니라 초록불 빨간불로 바뀌는 신호등은 24시간 켜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24시간 켜져 있는 신호등을 사람이 제어한다고 하면은 그 신호등 하나마다 모든 사람이 붙어가지고 초시계로 시간 재면서 몇 초 뒤에 지금 빨간불로 바꿔야 돼. 빨간불 몇 초 지났으니까 이제 초록불 바꿔야 돼.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사람이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컴퓨터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반복되는 일을 실수 없이 정확하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고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다시 바뀌는 반복되는 일을 우리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복문은 선생님 그냥 무한반복 실행에 넣으면 안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반대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반복을 5번만 반복해 주세요 하면은 여러분은 무한반복 실행에 5번만 반복할 수 있나요? 자, 이제는 이걸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배워봅시다. 메이크 코드 화면에서 반복은 이제 논리 위에 초록 색깔의 반복 메뉴를 누르면 각각 블록이 4개나 있죠. 4개 다 한글로 보니 반복 되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은 우리 각각 영어로 repeat, while, for each 이렇게 4개나 되는 반복 블록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중에서 위에 3개의 블록에 대해서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져와 볼 블록은 repeat인데요. 우리가 큰 하트를 출력했다가 작은 하트를 출력하는 아이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다른 학생들한테 4번 깜빡이게 해주세요 했어요. 그러면은 몇몇 친구들은 이렇게 블록을 8개나 썼어요.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처럼 작은 하트를 내야 되는데 큰 하트를 내버리는 실수도 일어날 거고요. 블록이 일단 상당히 많아졌죠. 여기서 선생님이 또 그럼 10개로 늘려주세요 하면은 이 블록을 또 6개 니까 총 12개를 더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반복이라는 블록을 이용해서 여기에 내가 원하는 횟수만 적으면 안에 있는 블록들을 반복시켜주는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반복을 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repeat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블록을 몇 회 반복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 2회라는 것은 이 블록이 결국은 이렇게 4개의 블록이 순차적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리핏 블록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블록은 뭐죠?
while 블록이죠. while 블록을 사용하기 전에 한번 선생님 PPT로 다시 while 블록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흐름도를 봤을 때 while 반복문은 조건문과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조건문에서는 어땠죠? 어떠한 입력이 주어졌을 때 그 조건이 참이라면 어떠한 문장을 실행하고 거짓이라면 다른 문장을 실행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이 참일 때 문장을 실행하고 나서 그 다음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원래라면 그 다음 블록으로 가야 되지만 다시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인 동안만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실행해 주는 것이죠. 그럼 이 조건문에서 중요한 거는 무엇일까요? 이 참이라는 조건을 계속 돌다 보면은 언젠가 거짓으로 빼주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만약 거짓으로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안 만들어 준다면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는 이 조건, 참인 조건에 갇혀서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한 루프 최악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성적이 주어졌을 때 90점 미만인가 라는 이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라면 이제 90점 아래인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공부해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안 올라서 다시 그대로예요. 그러면은 계속 90점 미만인가 라는 조건이 참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공부해 라는 무한 반복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 하고 나면은 성적이 뭐 5점에서 10점을 오른다든지 그런 점수 증가를 만들어줘야 우리가 뭐 80점 받았을 때 공부해 한 번 했더니 5점이 올랐어요. 그리고 다시 공부해 한 번 했더니 또 5점이 올라서 90점이 딱 되는 순간 90점 미만은 90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거짓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거짓으로 빠졌기 때문에 90점을 넘겼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공부해라는 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반복이 while 반복입니다. 그러면 while 반복을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while 반복문을 가져왔더니 우리 육각형이 있네요, 여러분. 이 육각형은 선생님이 지난 조건문에서 뭐라고 했었죠? 바로 논리, 조건문의 연산자들, 즉 조건이 들어가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조건의 연산자는 뭐 비교 연산, 그 다음에 논리 연산 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참인 동안 방금 전 리핏 블록과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블록을 무한 반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시작하면 실행에 while 블록을 넣고 조금 전과 같이 이렇게 깜빡이는 블록을 만들어 준다면 우리는 지금 저 조건이 거짓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안 만들어 줬죠. 그래서 무한반복 실행에 아이콘 출력 블록을 2개 넣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을 만들어서 그 조건의 참인 동안만 반복시키고 그 조건이 거짓이 되면 깨어지는 그런 while 반복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while의 조건은 간단하게 이제 총합을 구하는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1부터 3까지의 숫자의 합을 이제 while 반복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변수를 2개 만들어 줘야겠죠. 총합을 저장할 이제 총합이라는 변수 하나와 계속 더해줄 더하는 수 이렇게 변수 2개를 만들어 줬고요. 이제 총합의 변수에는
이제 더하는 수가 계속 저장될 거기 때문에 0을 저장을 해야겠죠. 그리고 더하는 수는 0부터 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0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음에 선생님이 A 버튼을 누르면 이 반복문이 실행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총합에다가 더하는 수를 증가시켜야겠죠. 그 방법에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총합에 저장을 할 텐데 어떤 값을 저장해야 되죠? 그냥 더하는 수를 저장해 버리면 더하는 수가 1, 2, 3 늘어나면은 더하는 수가 그대로 저장이 되니까 그대로 1, 2, 3이 저장된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 이제 계산기에 더하기 기능을 가져와서 총합이랑 더하는 수를 구한다면 총합이 1이고 더하는 수가 2가 들어오면은 1 더하기 2인 3이 되겠죠. 그리고 총합에 3인 상태에서 더하는 수가 3이 들어오니까 6이 되어서 총합이 똑바로 더해질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우리는 증가라는 블록이 있으니까 총합에 더하는 수를 계속 증가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블록에서는 이렇게 총합에 더하는 수 증가하는 블록을 사용하면 간단하고요. 보통 총합에 총합 더하기 더하는 수를 저장하는 방법은 우리 텍스트로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는 총합은 더하는 수를 계속 증가시켜주는 쪽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1부터 3까지의 값을 더해주고 싶으니까 조건을 하나 걸어야겠죠. 우리 논리에서 부등호가 있는 비교연산자를 하나 들고 와주고요. 더하는 수가 1부터 3이니까 3 미만이라고 해도 되고 3 이하라고 해도 되고 4 미만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서 우리가 수출력을 해서 총합을 들고 올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될까요, 과연?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 처음에 총합과 더하는 수는 0이고 A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더하는 수는 현재 0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참이니까 총합에다가 더하는 수를 더해 줄 텐데 지금 0인데 이 조건을 빠져나갈 수 있는 다른 블록이 없으니까 더하는 수가 0인 상태로 계속 무한히 반복되어서 이 while문을 끝낼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무한 루프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 더하는 수를 어떤 조건을 해줘야 4보다 커지기 때문에 조건이 깨지겠죠. 여기다가 선생님은 더하는 수를 1 증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하는 수가 0이 들어왔을 때 총합에다가 0 더하고 더하는 수가 1이 된 거예요. 1 들어와서 1 더해주고 더하는 수는 이거가 되고 2를 더해주고 한번 결과값을 볼까요? 자, 값이 제대로 나왔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1부터 3까지의 합을 구하는 간단한 계산기가 완료되었죠. 자, 이 테스트로 1부터 10까지의 합은 55예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작동하나 볼까요? 55 그대로 나오죠. 이제 표로 한 번 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 0 들어온 거는 선생님이 뺐어요. 이제 0 들어오면은 이제 더하는 수가 1이 되어서 다시 1로 들어갈 겁니다. 현재 더하는 수는 1이에요. 자, 1이 들어왔더니 조건이 참이라서 우리 총합에다가
총합 더하기 더하는 수 되니까 0에다가 1이 더해져서 1이 되었죠. 그리고 1이 증가되어서 두 번째 더하는 수는 이제 2일 거예요. 이 2도 조건의 참이기 때문에 총합에다가 총합 더하기 더하는 수 해서 1 더하기 2, 3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더하는 수가 1이 증가될 거예요. 이제 더하는 수가 3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조건이 참이죠. 그래서 3 더하기 3이 되어서 6이 되었고요. 이제 더하는 수가 1 증가되어서 4가 되었어요. 그러면 4 미만일 때만 while 반복문이 동작하니까 조건이 거짓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while문은 끝이 나버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총합의 값이 6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하는 반복문을 먼저 우리 repeat과 while문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for문과 우리 LED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